네, 큐브의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은 군사경찰에 대한 수색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늑장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압수수색. 제 식구 봐주기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요. 그 압수수색 내용 다루기 전에요. 먼저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보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됐습니다. 공군 간부 3명 소환 조사가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간부가 누가 있냐? 이제 현재 보직 해임된 20 전투 비행단 소속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발생했을 당시에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하고 있었던 중사 예. 이름이 뭐였더라? 지금 유족들이 지금 이제 신고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보면은 먼저 이 유족들에 따르면 지금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회유 은폐 의혹에 대해서 지금 유족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그 준이와 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피해자에 대해서 찾아와서 이제 상부에다가 보고도 하지 않고 네. 찾아와서 이 사건을 이제 사건화하는 데 대해서 뭔가 회유를 하고 은폐를 하고 예. 보면은 이제 상부에 즉각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이중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거는 지금 사건 당시에 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강제추행이 그 범죄가 발생한 그 범죄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동료 같은 경우도 예. 보면은 조사를 받을 당시에 기억나지 않는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에 협조를 하지 않은 그런 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그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회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혹은 뭐 이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 의혹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군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실시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드디어라는 부사를 붙이기에는 붙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냐라는 아쉬움도 좀 듭니다. 어쨌든 무엇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 이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로는 군사 경찰에게 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게 지난 4월 7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2달 동안 가해자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또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피해자분이 사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5일이 지나서 그때가 5월 27일이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까지. 네. 그래서 가해자의 USB라든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압색할 수 있는 그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5월 31일에 임의 제출 형태로 압색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도 네. 임의 제출 형태로 그것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 늑장 수사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쪽 해당 본부라든지 쪽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어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혹은 직무에 소홀한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피해자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예, 이호영 변호사님, 이거 늦어도 너무 늦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제라고 정리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네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피해자인 이중사의 주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건을 은폐 회유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해야 되는 군검찰에서는 늑장 수사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늑장 수사 결과 지금 이모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지금 이제 또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그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조차도 또 늦게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피해자의 어떤 그런 신고를 조력하는 것이 이제 바로 피해자 이제 국선 변호사인데 네네네.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50일 넘게 이제 면담 대면 조사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도 안 되고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조력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던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예, 예. 지금 이 사건 그 압수수색 부실 수사의 핵심에 대한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조차도 너무나도 늦었다. 예.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군 안팎에서는 그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근데 그래서 윗선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었는데 국방부가 지금 이 참모총장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갔다고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총장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은 했는데 예. 바로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그래서 사의가 수리돼서 네네. 민간인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의 표명에 대한 그 사표 수리는 보류한 상태로 그러면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현역 신분이 유지가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국방부의 차원에서 계속 감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역 신분으로 이제 직무 감찰에 착수했다라는 것이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공군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의 대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군 검찰의 사건 그 은폐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늑장 수사 네. 이런 것의 총책임자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층에 예. 바로 이성용 총장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어떤 그런 경과 그다음에 그 감찰의 내용 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이 감찰이 이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감찰 결과 실제로 이 사건 수사를 보고받고도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그 법상 직무상 부여된 그런 조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지휘 라인 전체를 다 또 보고 체계는 어땠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내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일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서욱 장관의 사과 내용이었고 앞서 짚은 대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불거진 상황에서 이 대국민 사과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 사과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망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 자체가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다라는 예. 것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SNS 통신망을 통해서 단순 사망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사망 사흘 뒤에 성추행 사건이다라는 첫 보고를 받았는데 참고로 사건 발생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3일 뒤에 그런 보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서욱 국방부 장관의 행동 그 자체가 국방부 현재 시스템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걸 좀 스스로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예. 현재까지 뭐 여러 정부에서 국방개혁이라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국방개혁은 여러 가지 차원의 여러 가지 부류의 얘기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인 것이고 이 군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그것을 은폐하는 이 구조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했었어야 할 일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뭐 기무사령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방부나 군에 굵직하게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뒤로 처지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또 정부의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터졌다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드리기 전에 국방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실제 그 국방부는 성역 없는 수사를 원칙으로 밝혔습니다만 서욱 국방부 장관 수사 여부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기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밑선의 잘못부터 먼저 수사를 한 다음에 윗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고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곧바로 어떤 장관 수사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것이 결국에 구조적으로 군 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이라면은 이런 시스템을 단순히 수선하고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구해서 새로 쓰다시피 하는 그런 국방 개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성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관으로서의 직무다. 이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더 막중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사건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조적인 병폐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폐를 했어요. 가해자는 무조건 이득 보겠죠. 은폐를 하면. 그런데 이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가해자는 인사상 불이익 혹은 기타 불이익, 처벌 이런 거죠. 관련자는 사건 연루에 따른 인사 불이익, 지휘관은 예방 실패에 따른 인사 불이익, 군사경찰은 진상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경찰 자체가 지휘관에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또 불이익, 군 검찰이 진상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불이익, 국선 변호사가 진상규명을 한들 이 지휘권도 지휘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이익이죠. 그러니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게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군대에서 사건이 났을 때 은폐하는 구조가 가장 부대 지휘관한테 유리한 구조가 돼 있다. 왜 은폐를 하는가에 대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떤 주장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잠시 전해드리고 저희 관련 내용으로 이어갈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존슨 영국 총리 초청으로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어서 13일에서 15일에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요. 15일에서 17일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합니다. 각각 국빈 방문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요.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에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예, 저희 관련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은폐하는 구조, 군대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은폐하는 구조는 가장 부대 지휘관한테 유리한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주 그 부대 지휘관한테는 유익하다. 심지어 유익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거를 당연하죠. 지금 김민기 의원이 지적한 지점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여태 모르지 않았어요. 사실 국회에서는. 아마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지금 오늘 저도 국방위 전체회의 잠깐 보다가 왔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질타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사건이 군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나 군대 내 그런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은폐하는 것이 그 주위에 관계되어 있는 그 동료들이나 상관, 그다음에 그 지휘관들이 다 거기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 내버려 둬놓고 그러한 제도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고자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은폐, 회유 이런 것들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당연히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게 누구냐? 결국 국회예요. 국회 국방위원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정무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에만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19대 국회 보좌관할 때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이제 발의되면은 맨날 이런 얘기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가 사건 네. 터지고 나면은 국방부 장관 불러서 질책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이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예. 법 개정밖에 없다. 예. 그럼 군사법원법, 형법 이런 것들 다 개정을 해서 예. 일단 이런 군대 내의 비위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휘관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사건이 드러나면 옷 벗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지휘관과 보고 라인, 지휘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예. 제척되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결국은 나오는 것이 그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 하더라도 어떤 군대의 군사 범죄가 아닌 예, 예. 다시 말해서 군인 신분에서 저지르는 일반 형법상의 그런 범죄들 이러한 것들의 수사권은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고 마땅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지적이나 국회가 그동안에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됐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겠죠. 국회가 책무를 다해라 이제 그런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 비군사 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어떤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제 그 내용도 이호영 변호사께서 더불어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공군 군사경찰 소속의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서 속옷과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경찰 소속의 하사가 이제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 일을 조치해야 되는 군사경찰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이 내용도 짚고 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참고로 이 가해자는 USB나 휴대전화를 뒤져보니까 굉장히 다량의 여성의 속옷 혹은 신체 사진이 나왔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그런 범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난 명확한 가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또 기껏 발령을 낸답시고 한 것이 위병소 정문에서 후문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는 원칙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대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하면서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계속되는 가해자에 대한 비호, 두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런 발언도 했다라는 게 폭로 내용인데 네. 당연히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겠죠. 근데 예.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폭로의 내용들을 보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가해자가 널 좋아했다더라. 예. 이거는 이제 좋아하고 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런 식의 사감을 전달하는 것은 가해자 인권 보호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완전 총체적으로 정말 수사를 하는 담당자가 했다고 믿기 어려운 그런 언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뭐 군인권센터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폭로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워낙에 최근 들어 특히 이제 군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참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이 군사 경찰대가 결국에는 이 가해자를 2차 피해를 입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건 수사를 이제 공군검찰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못 믿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뭐 당연하죠. 이게 제19 조사가 가지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군대 내에서 보면은 지금 이 19 비행단 군사 경찰대의 그런 구성원들이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했다는 말을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 내부에서 좀 어떻게든 처리하고 무마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고 네. 그것은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 직장 내 어떤 그런 성범죄 이런 것들도 발생하면은 다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놔두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을 조사하고 뭔가 징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처리를 해야 되는 상급자가
자꾸 그것을 조직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 식구 조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지금 그 19 비행단 군사 경찰대의 이 의혹은 공군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군 차원에서의 그 조사는 조사의 어떤 그런 공정성, 그다음에 객관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민간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아마 보는 분들이 오늘 뭐 하루 이틀 벌어졌던 일도 아니고 군은 참 늘 내가 복무했던 그 시절과 방식이 다르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서 하지만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한 게 지난 4일인데요. 그 공군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제3훈련 비행단 소속 학생 조종사 12명이 음주 회식을 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민간 사회든 군 내든 4명 넘어서 모이는 것은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날 오후에는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부대에서는 전투기 결함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공군만 문제냐라고 질문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공군에만 왜 이렇게 악재가 끊이질 않는 걸까요? 글쎄요. 이 사건 내용들을 보면은 뭐 각각의 사건들이기는 합니다. 제3훈련 비행단 같은 경우는 단독 비행 끝내고 나서 자축을 하면서 이제 음주 모임을 한 건데 방역 수칙을 어긴 거죠. 근데 예. 문제는 이 부대가 그 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10명 안팎의 이런 음주 모임들이 계속 잇따랐다는 것이고 예. 이 부대 김모 준장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축구를 해서 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군 부대에서 예. 수칙 위반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 전투 비행단에서 나왔던 전투기 기체 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조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조종 실수였느냐 했을 때는 조종사 일개인적인 문제라고 결론이 날 수 있겠고요. 근데 정비 문제라고 하면 부대 차원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체의 어떤 자체 결함이라고 본다면 예. 제작사 내지는 군 내 조달 담당자 이쪽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들이 공군에서 터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예. 뭐 공군이 육군이나 해군 이런 조직들보다 더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공군 관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운수가 나빴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거나 괜히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더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낫고 이번에 차제에 드러난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군 스스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고 질서와 규율이 어디로 갔는지 참 요즘 많이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